당신은 이미 영상을 시청했고 경고 메시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 즉 38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채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며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는 사실, 2026년 만기벽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글로벌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금융위기의 시작임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평범한 사람들, 오프쇼어 계좌나 사유지 없는 서민들이 우리가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결책을 모른 채 두려움만 키우는 것뿐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15분에서 20분 동안 오늘 날짜인 2026년 1월 23일에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상 통화 위기와 제국 몰락이 반복될 때마다 검증된 실전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실물 자산, 금과 은, 그리고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다룰 것이며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며 어떤 주식을 사고 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역사적 패턴, 현재의 데이터, 그리고 이 위기를 생존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사용하는 선택지들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당신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하세요. 스스로 조사도 하시고 배움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잘못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 지금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화 시스템이 폭력적인 재설계의 문턱에 선 지금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 필요합니다.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가며 붕괴 위기를 맞이하는 이 순간 그것을 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냉철한 현실 검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인 23일 1월 2026년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사상 최고인 사상사 2007년 이후의 수치인 4.79%에 이르고 있으며 연준이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름세입니다. 채권 시장이 사실상 반란 상태인 것이죠. 금리, 디폴트 위험, 인플레이션 모두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금값은 온스당 4,610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4달 동안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투기나 추측이 아닙니다. 중앙은행과 스마트 머니들이 종이 자산을 벌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도 온스당 32달러 오반스에서 23달러로 반년 만에 상승폭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14,400달러 부근에서 등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말이죠. 해외 보유자들은 전면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6,800억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일본은 지난주 6억 달러를 추가 매도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올해만 해도 3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빌려야 정부 운영이 가능할 지경입니다. 누가 그 빚을 사줄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연준입니다. 즉, 돈을 찍어내는 것,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러 가치는 매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고했던 기업 부채 만기 벽도 지금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2026년 첫 분기 한 해 동안만 850억 달러가 넘는 기업 부채가 만기입니다. 2021년 1.2%로 빌린 기업들은 지금 다시 56%의 재융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많은 기업이 그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파산이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12월에 220만 건에서 지난주 340만 건으로 늘었고 이는 6주 만에 50% 폭증입니다.
해고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가도 2025년 10월 정점 대비 18% 이상 하락했습니다. 은퇴 계좌도 출혈 중이고요. 지금이 1월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 행동할 때는 다음 달이나 내년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죠. 역사상 어떤 위기에서도 생존의 기본 원칙은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인쇄할 수 없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 그리고 화폐가 붕괴될 때도 구매력을 유지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겁니다. 초인플레이션이나 화폐 위기, 제국의 몰락이 일어날 때마다 살아남는 자산들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실물 화폐, 금과 은, 그리고 실물 자산들이죠. 토지, 원자재, 생산적인 사업체들, 그리고 21세기에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 디지털 자산,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우선 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바로 그 기초이고 지난 5,000년 동안 인간 역사를 통틀어 어떤 화폐 붕괴도 견뎌낸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인 2026년 1월 23일 기준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466달러입니다. 2025년 9월에 3,500달러보다 훌쩍 오른 수치입니다. 4달 만에 금값은 30% 이상 상승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앙은행들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은행들은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어요. 연속 세 번째로 1,000톤 이상을 매수한 해죠.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폴란드, 싱가포르 모두 금을 가능한 한 빨리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닌 유일무이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인쇄할 수도,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 수도, 동결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자산이죠. 실물 금을 갖고 있으면 정부가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2000년 이후 금값은 온스당 280달러에서 오늘의 4720달러로 약 50%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달러는 같은 기간 동안 실물 상품과 비교했을 때 구매력이 50% 이상 떨어졌어요. 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순히 불을 유지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불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금은 투자가 아니에요. 배당금을 주거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죠. 금은 보험이고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돈을 찍는 사람들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금인 겁니다. 지금 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하루에 60억 달러를 빌리고 연준이 실패한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를 믿는 건 미친 짓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금을 사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이 금이 아니라 반드시 실물 금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손에 쥘 수 있는 금입니다. ETF나 증서, 금 관련 주식이 아니고 진짜 금속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진짜 위기가 온다면 종이로 된 금 청구권은 동결되거나 몰수당하거나 혹은 그냥 디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33년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금 소유를 불법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금을 반납하도록 강제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몰래 숨겨놓았던 금은 몰수하지 못했죠. 실물 소유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금을 사야 할까요? 바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화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것들, 예를 들면 미국의 골드 이글, 캐나다의 메이플리프, 남아프리카의 크루거란, 오스트리아의 필하모닉 같은 것들이죠. 이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고 정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유동성도 좋아서 필요할 때 바로 팔 수 있습니다. 크기별로는 대체로 1온스짜리 금화를 추천합니다. 가장 거래가 쉽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죠. 만약 자본이 적다면 1티온스, 1사온스, 110온스 같은 소액 금화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온스당 프리미엄이 더 높게 붙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딜러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MX, JM 불리언, SD 불리언, 그리고 지역의 평판 좋은 금거래상들이죠. 구매 전에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더 나아가 더 베터 비즈니스 버러,
Better Business Bureau 같은 기관의 평판도 체크하세요. 무작정 크레이그리스트나 페이스북에서 사지 마세요.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프리미엄도 중요한데 지금은 인기 있는 1온스 금화 기준으로 시세보다 약 3%에서 5% 정도 더 주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딜러의 마진이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시세에 맞춰 사려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이 10%, 15%, 심지어 20% 이상 폭등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끊기기 때문이죠. 저장 방법은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안전한 예금 통장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집에 금을 보관하는데 튼튼한 금고에 넣고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거나 숨겨두는 경우도 많죠. 또 사설 금고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완벽한 답은 없어요. 여러 곳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금을 소유하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비율은 유동성 있는 순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실물 귀금속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0의 저축과 투자가 있다면 금과 은에 $100,000에서 $200,000 정도를 배분하는 겁니다. 만약 극심한 위기 상황이라면 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25%에서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이 자산이 무너지더라도 구매력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 2026년 1월 기준으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버블이 아니고 현실적 위기에 대응하는 반응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고 외국 정부들도 금 매입에 나서고 있어요. 만약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에 나선다면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2026년 2년기에 금값은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2년 내에 $5,500에서 $6,000까지 오른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달러 위기가 심각하게 닥친다면 $8,000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을 사고 파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은은 금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젊은 형님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은값은 온스당 $30에서 $50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7월에 $23보다 약 41% 상승한 수치입니다. 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거나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은은 산업용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배터리,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고 있어요. 산업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금과 은의 비율은 대략 142에서 142 온스 1의 비율입니다. 즉, 온스당 금으로 살 수 있는 은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죠. 역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이 비율은 60에서 70 정도였어요. 지금은 은이 금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정상화된다면 은은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은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귀금속입니다. 만약 2026년 현재 기준으로 $500를 가지고 있다면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은을 구매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은화, 미국 실버, 이글스, 캐네디언 메이플 리프 같은 은화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온스 단위로 만들어졌으며 정부가 발행한 공식 상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 쉽게 팔 수 있습니다. 은화보다 저렴한 은반도 있는데 한 온스 반지름이 조금 더 저렴하며 순도도 10,000%입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이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은을 쌓을 때는 2온스, 100온스 단위의 은고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가가 낮아 수익률이 좋지만 거래가 덜 활발하고 작은 양을 팔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1990년대 이전 미국 동전, 즉 90% 은 함량의 머니, 즉 다임, 쿼터, 하프 달러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들은 쓰레기 은이라고도 불리는데 은 함량이 높고 작은 거래에 적합하기 때문에 만약 통화가 붕괴한다면 작은 물건을 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은 프리미엄은 금보다 높아서 보통 시세보다 15%에서 25%까지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은 원래 그런 상품입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은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금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온스 100개를 쌓으려면 금보다 훨씬 큰 공간이 필요하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여러 곳에 나눠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만큼의 은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금과 은을 비율로 나누어 예를 들어 금이 60%, 은이 40% 정도로 배분하거나 예산이 적은 경우 은을 더 많이 사기도 합니다. 특히 바터 경제에서는 작은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은을 많이 쌓는 강경파도 있죠. 현재 은 공급은 매우 타이트하며 산업용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요. 만약 금융 위기가 빨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귀금속으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은값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2026년 말까지 20달러에서 55달러, 심지어 60달러에서 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 시 20% 또는 30%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세요.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보험 차원이라면 변동성은 큰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방금 언급한 것들 외에 또 하나 바로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조금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번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마치 실물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모두 타당한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상황이 이 판단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죽이려던 미국 정부가 태도를 뒤집은 것이죠. 2025년 3월 백악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금과 함께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2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되는 비축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정당화였어요. 2024년에 비트코인 관련 상장 지수 펀드 ETF도 승인받았고 이제 은퇴 계좌에서도 블랙록의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죠. 기관들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연금 펀드들이 비트코인에 자금을 배분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비축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루머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비트코인 축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는 소수의 일탈 행위가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정당한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ETF를 통해 비트코인 노출을 갖는 것과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종이 청구권은 실물 소유와 같지 않죠.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유한 펀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그 펀드가 동결되거나 제한되거나 환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비트코인을 자기 책임해 개인이 프라이빗 키를 통제하며 소유한다면 아무도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규제받는 안정된 플랫폼이죠. 둘째, 거래소에 그대로 두지 말고 꼭 이전하세요. 거래소는 해킹당할 수 있고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구매한 비트코인을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기세요. 레저, 레저, 트레저, 콜드카드, 콜드카드 같은 물리적 기기를 말합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책임 저장, 셀프 카스토디입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죠. 넷째, 복구 시드 문구를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하드웨어 지갑을 설정할 때 12개 또는 24개의 단어로 된 백업 구문이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시 복구용입니다. 만약 기기를 잃어버린 경우 이 문구를 통해 비트코인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드 구문은 생명처럼 소중히 간수하세요. 여러 곳에 복사해 두고 방수 처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잃어버리면 당신의 비트코인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소유할까? 이것은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투기적 성격이 강하며 위험도 높고 잠재 수익도 큽니다. 위기를 해지하는 목적으로 보통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자기 책임해 보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더 공격적인 사람들은 15에서 20%까지 늘리기도 하지만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리지는 마세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2026년 1월 상황은 시장이 흔들림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금값처럼 달러 시스템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또다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재개한다면 비트코인은 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역할이 확실하거든요. 2026년 전망은 대략 12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정도로 예상하는 보수적 견해와 만약 진짜 달러 위기가 온다면 200만 달러 이상도 갈 수 있다는 공격적 전망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당이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죠. 다양한 자산군 가운데 하나로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위기 대응 포트폴리오는 역사와 현재 상황이 제한하는 조합입니다. 물리적 금은 자산 배분의 40에서 50%. 이것이 기반입니다. 5천년의 기록이 증명하는 안전망이죠. 물리적 은은 20에서 30%. 접근성이 좋고 상승 잠재력도 크며 작은 거래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해 보유하는 디지털 해지인 비트코인 자기 책임 저장은 10에서 20% 정도로 배분하면 됩니다. 강제 압수 방지, 상승 잠재력 뛰어나지만 위험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유동성은 10에서 20%, 즉 즉각적인 지출을 위해 일부는 남겨두되 장기 저축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위기 생존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추천하는 프레임워크일 뿐입니다. 자신의 위험 감수성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이제 사람들을 망치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지 말아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은 마치 서로의 동전처럼 중요합니다. 실수 첫째, 완벽한 시세를 기다리기입니다. 사람들은 금값이 다시 10,000달러 선으로 내려오면 사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려올지 모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가격이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 위기라고 믿는다면 조금씩 차근차근 사는 게 현명합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 애쓰지 말고 꾸준히 매수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실물 대신 종이 증권에 몰두하는 것 역시 큰 실수입니다. 금 ETF, 은 ETF, 비트코인 ETF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실물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위기 때는 종이 증권이 동결되거나 제한되거나 심지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손에 쥘 수 없다면 진짜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셋째, 자산을 제대로 안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을 사서 눈에 띄는 곳에 두거나 비트코인 시드 문구를 백업하지 않고 한 곳에 몰아서 저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반드시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넷째,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금덩어리 사진을 올리거나 이웃에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탐내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쉽고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귀금속과 암호화폐는 사생활 속에 숨기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에 모든 돈을 넣거나 비트코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 분산에 어긋납니다. 다양한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각각은 강점과 위험이 다르니까요. 여섯째, 실질적으로 대비를 무시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귀금속이 중요하긴 하지만 식량, 물, 의료용품, 기술, 그리고 지역사회의 힘도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금은 먹을 수 없고 위기가 극심할 때는 기본 생필품이 최우선입니다. 일곱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최악입니다. 분석에 빠져서 행동하지 않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지만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금 한 온스를 샀거나 은 몇 조각을 사고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요. 무엇이든 작게라도 행동에 옮기세요. 이제 왜 지금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타임라인입니다. 첫째, 2026년 1월과 3월, 4월. 지금은 위기 초반 단계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해외 매도가 가속화되며 기업 파산이 늘고 실업률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이건 경고 단계입니다. 지금 행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먼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6년 4월과 6월. 만기 벽이 몰아닥치는 시기입니다. 대형 기업들이 연달아 디폴트하고 금융권에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연준은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돈이 풀리면서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셋째, 2026년 7월과 9월. 위기가 계속되면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이 공식적으로는 10에서 15%까지 치솟고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 같은 지정학적 긴장도 높아지고 실물 금속의 공급이 제한되며 프리미엄이 폭증할 겁니다. 이 시기를 기다리면 적당한 가격에 금을 찾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넷째, 2026년 4분기 이후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통화 재설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으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 하락 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안정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행동할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2026년 1월, 즉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확실한 실물 자산이긴 하지만 이번 위기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이 낮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을 팔기 쉽지 않죠. 둘째,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산세, 관리비, 보험료 등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셋째, 위치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붕괴 위기의 도시에서 집은 무용지물일 수 있고 농업이 활발한 지역의 토지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이나 비트코인보다 은폐하기 어렵고 보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위기 방어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만약 집을 담보 없이 갖고 있고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전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통화가 붕괴될 때의 주된 자산 방어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에 대해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성적을 내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함께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생필품, 식료품, 에너지 같은 필수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버틸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산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광산업체나 에너지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버틸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시장 지수는 흔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은퇴 자금이 있고 쉽게 실물 자산으로 옮기기 어렵다면 최소한 계좌 내에서 방어적 성격의 자산으로 돌려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금속 채굴 주식, 에너지 관련 주식, 배당을 지급하는 유틸리티 기업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기술주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외화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달러 대신 유로화나 엔화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주요 화폐가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낸 페이퍼, 머니 지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죠. 유로화는 자체적인 막대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고 일본의 GDP 대비 부채는 미국보다 더 심각하며 중국 인민은행이 통제하는 위성국가 같은 정부는 몰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전한 화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입니다.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7날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 현재 자신이 얼마나 현금과 유동성 있는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중 얼마나가 실물 자산인지 파악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율이 0.0%일 가능성이 높고 이건 반드시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목표 배분 비율을 정하세요. 실물 자산에 얼마나 배분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보수적이라면 10에서 15%부터 시작하고 좀 더 걱정이 된다면 20에서 25%까지 잡아도 좋습니다.
셋째,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세요. 비트코인을 위해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계좌를 아직 안 만들었다면 지금 바로 만드세요. 인증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금속 딜러와 거래하는 관계가 없다면 신뢰할 만한 딜러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첫 구매를 하세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이번 주에 무언가를 사보세요. 은 한 온스 약 32달러라도 괜찮습니다. 행동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심리적 장벽이니까요. 다섯째, 구매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금이나 은을 샀다면 바로 안전한 저장소를 마련하고 비트코인이라면 즉시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기세요. 거래소에 두지 말고요. 여섯째,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건 SNS용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조용히 쌓아가는 재산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곱째, 계속 배워나가세요. 이 영상은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화붕괴에 관한 책을 읽거나 바이마르 독일,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연구하세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자주 묻는 질문과 반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금값이 19,600달러라서 너무 비싸다? 난 살 수 없다? 꼭 온스 전체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구매하는 분수형 코인이나 더 접근하기 쉬운 은 또는 100달러씩 나눠 살 수 있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정부가 다시 1933년처럼 금을 강제 압수한다면 어떻게 할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1933년 당시 미국은 근본 위제였고 화폐를 뒷받침할 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근본 위제가 아니며 설령 다시 시도한다 해도 내가 소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금을 강제로 뺏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0으로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추세는 확실히 채택 확대에 있으며 죽음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입니다. 주요 기관, 국가들, 심지어 미국 정부도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로의 위험은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만약 금이나 은을 빨리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금속은 유동성이 높아서 딜러들과 같은 곳에서 거의 같은 날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격을 받기 어렵더라도 급히 현금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인정받는 코인, 즉 신뢰받는 동전들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 비트코인은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 자산이고 희소하며 분산되어 있으며 기관들도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구매와 보관 방법도 몇 시간만 투자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빚을 갚는 것이 자산을 구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금리 신용카드 빚이 있다면 먼저 그 빚부터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낮은 이자의 주택담보대출 빚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는 빚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기 때문이죠.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그대로인데 명목 소득이나 자산 가치가 함께 오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낮은 이자의 빚을 유지하면서 실물 자산을 사는 것도 현명하다고 봅니다. 결국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내 퇴직연금인 34는 어떻게 할까? 그냥 현금화할 수 없지 않나? 맞아요. 벌금 없이 바로 인출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많은 퇴직연금은 다양한 투자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지금은 비트코인 ETF나 귀금속 펀드 등을 제공하는 곳도 많죠. 자신이 갖고 있는 퇴직연금의 선택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은퇴가 임박한 나이라면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빼내어 실물 자산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럴 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이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 말이야 하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행동하려면 기존의 관성이라는 벽을 넘어서야 하고 지금까지 믿어온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연구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구매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에 기대어 그냥 넷플릭스나 계속 볼 뿐이죠. 하지만 희망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견뎌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부정하는 가운데 금을 사기 시작하는 이들, 금값이 6,600달러라고 하는데도 너무 비싸다며 비웃던 사람들이 5년 후에는 12,000달러에 팔며 구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은을 30달러에 쌓아두던 사람들이 80달러로 오를 때 그동안 비웃던 사람들이 어디서 사야 하냐며 난리치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제한될 때 스스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지금 열려 있지만 곧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2분기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고 연준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재개하며 공황 상태에 빠진다면 실물 금속인 금과 은은 구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딜러들은 재고가 바닥나고 프리미엄은 시세의 20%에서 30% 이상 붙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가운데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합리적인 프리미엄으로 구입하고 공급이 풍부할 때 패닉이 일기 전 미리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지 모드입니다. 나중엔 하드 모드가 될 테니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전해드릴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분 동안 프레임워크와 자산, 전략들을 설명했지만 정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바로 결심하세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이번 주에 은 한 온스를 샀거나 코인베이스 계좌를 만들어서 20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금 딜러를 찾아서 110온스 금화를 주문하는 것. 단 하나의 행동, 한 걸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 한 걸음이 멈춘 무력감을 깨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들죠. 그렇게 한 달도 지나면 진짜로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실물 자산에 의미 있는 배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위기는 더 이상 예측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달러는 국제 준비 통화 지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만기 도래하는 채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떠나고 있고 연준은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될 것이고 준비된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시스템을 믿었던 이들은 모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싶나요?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명확한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다음 영상은 고급 전략, 교환 경제에서 실물 자산 활용법, 비상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그리고 재설계된 세상에 대비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미래를 든든히 지키고 싶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유일한 질문은 그것이 완전히 펼쳐졌을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지내고 미리 대비하며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 클라우드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답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